내장 지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하죠. 사실 뱃살을 빼는 운동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을 섭취한 사람은 밀가루 빵을 섭취한 사람보다 내장 지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재입니다. 먹는 건 없는데 배는 자꾸 나오고 늘어나는 체중에 무릎이랑 허리랑 더 아프시진 않으신가요? 특히나 이제 점차 날이 더워지면서 옷은 가벼워지는데 덕분에 뱃살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뱃살 빼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뱃살을 빼는 운동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복부 지방을 빼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그 순위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운동과 식단을 병행한 사람보다도 철저하게 식사량을 제한한 식단을 한 사람들에서 복부 지방이 더 많이 빠졌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죠.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야 뱃살이 더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둘 다 아주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뱃살을 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먹는 양과 먹는 음식의 종류를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이 사실은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이죠.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만큼 아주 철저하게 세끼 식사를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단도 다소 신경을 좀 쓰고 아울러 운동도 좀 병행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운동보다 혹은 적어도 운동만큼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복부 지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해 보이죠. 오늘은 뭘 먹어야 뱃살이 빠질까 하는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먹지 말아야 뱃살이 빠지나 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안 먹어야 뱃살이 빠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뱃살이 고민이시라면 혹은 늘어나는 뱃살로 인해서 무릎이며 허리며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될지 그 꿀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40에서 49세 여성 4,000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를 보면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여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복부 비만 위험률이 29%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폐경기 이후 여성이 아침 식사로 유제품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혈액 중성 지방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렇게 요거트가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유제품 단백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요거트의 풍부한 유제품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심지어는 유산균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장내의 미생물 환경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에도 유제품 단백질이 풍부하긴 하지만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유 단백은 유당 불내증으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요거트의 단백질은 유당 자체를 제거했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요, 견과류를 섞은 요거트를 드시거나 혹은 운동을 한 전후에 단백질이 풍부한 요거트를 드시는 것은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하고 싶다면 요거트를 농축시킨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현미와 같은 통곡물 또한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곡물 속의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작용을 할 뿐 아니라 통곡물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 또한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통곡물빵을 섭취한 사람은 밀가루 빵을 섭취한 사람보다 내장 지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하죠. 수치상으로는 통곡물을 하루 3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 사람보다 내장 지방이 평균 10% 적었다는 미국 터프츠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서 통곡물 섭취 그룹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통곡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하루 100칼로리 정도의 감량 효과를 얻었는데, 이는 통곡물만 먹어도요 하루 30분 정도를 빠르게 걷는 운동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통밀빵, 오트밀, 보리, 호밀, 그리고 현미, 이런 곡물을 먹기만 하는 것으로도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한 것처럼 칼로리 함량에 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내장 지방을 10%까지도 낮출 수 있다니까 참 놀라운
음식이죠. 요즘은 통곡물 빵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불리 하시고 나서 커피 한잔하고 통곡물 빵을 먹는 것이 사실 문제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통곡물 빵 좋다고 그냥 안 먹잖아요. 어머님들 점심 많이 드시고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통곡물 빵 또 드시는 거, 이거는 내장 지방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근, 케일, 양배추를 매일 공복에 400ml씩 갈아서 주스로 먹은 실험자들이 체중의 변화는 없었지만 내장 지방이 분해되고 허리둘레가 줄었다는 논문입니다. 평소 하던 식사를 바꾸지 않고 추가적으로 당근, 케일, 양배추만 갈아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분해됐다는 결과죠. 녹황색 채소가 내장 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녹황색 채소의 식이섬유는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직접 낮추는 작용을 하죠. 위장에서 지방 흡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식이섬유는요, 장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끌어모아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장 청소의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녹황색 채소를 드실 때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게 되면요, 바로 야채를 통해서 포만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들을 밥보다 먼저 드시게 되면 부피가 큰 음식들이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쌓이기 때문에 배부른 느낌이 들어서 전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뭘 먹어야 하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뭘 안 먹어야 되나 혹은 뭘 덜 먹어야 되나 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하는지 늘 궁금해하지만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 제1번은 액상과당입니다. 과당은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에 많이 들어있죠. 여기서 과일 주스는 과일을 직접 짜서 만든 착즙 주스가 아니고요, 시중에 판매하는 과일 주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액상과당과 함께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과자, 튀김, 도넛 이런 인스턴트 가공 음식에서 고소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튀긴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 고소한 맛은 끊을 수 없이 치명적이지만 실제 우리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채 섭취를 늘리고 액상과당 그리고 트랜스 지방 섭취를 금지했더니 12주간 체중은 10%, 내장 지방은 무려 30%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아마도 이런 액상과당과 트랜스 지방의 집합체가 햄버거와 콜라 아닐까 싶은데요. 기름에 튀기고 볶은 음식과 콜라 사이다, 오렌지 주스만 끊어도 내장 지방이 분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내장 지방을 만드는데 아주 주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6년간 트랜스 지방 식단을 한 원숭이 그룹과 불포화 지방 식단을 한 원숭이 그룹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트랜스 지방을 섭취한 원숭이 그룹의 내장 지방이 월등히 많더라는 결과죠. 특히 트랜스 지방은 내장 지방뿐만이 아니고 관절염이나 아토피의 위험성을 높이기도 하죠. 그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랜스 지방의 섭취량을 일일 섭취 총 에너지량의 1%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기도 할 정도로 사실 몸에 안 좋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튀긴 음식 맛있죠. 하지만 좀 적게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또한 내장 지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거리입니다. 알코올은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탄수화물은 1g에 4kcal,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입니다. 알코올은 물처럼 칼로리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요, 알코올 1g은 탄수화물의 2배 가까운 7kcal입니다. 맥주 500cc를 마시면요 200kcal 정도가 되는데 이건 밥공기로요 3분의 2공기 정도의 열량입니다. 맥주 한 잔 쑥 마시면요 밥을 3분의 2 정도 드신 거예요. 거기에 술안주가 짜고 맵고 기름지죠. 튀겨서 고소한 안주들에는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 지방까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술 드시면서 안주 드시면 내장 지방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장 지방 빼는데 뭔가 엄청 특별한 음식이 있나 봤더니 다 알고 있는 음식들 아니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수능 만점 맞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공부 비법 물어보면 엄청나게 요상한 비법 알려주는 경우 별로 없죠. 교과서를 열심히 보고 예습 복습 철저히 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사실 내장 지방을 줄인다는 음식들은요, 우리가 흔히 몸에 좋은 음식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을 만드는 음식들은 우리가 흔히 몸에 해로운 음식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식단에서 선뜻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2017년에서 21년까지 비만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를 분석해보면요, 여성은 2017년 22,000명 정도에서 2021년 24,000명 가까이 약 68.9%가 늘었고요, 남성은 2017년 2,800명에서 2021년 9,600명으로 대략 241%가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다이어트는 여성의 전유물 같았지만 이제는 배 나온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의학의 힘을 빌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남성들의 비만이 늘어난 데에는 술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볼록한 배는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같은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하고 심지어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에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성 통증 질환들을 만들어내는 주범이기도 하죠. 야채와 통곡물의 섭취를 좀 늘리시고요. 요거트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탄산음료와 튀긴 음식은 좀 줄이고요. 술도 좀 줄여보시죠.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지키셔야 내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내 몸 사용 점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